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촬영을 다 끝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전화가 왔었네. 그래서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지금 찍어야 됩니다. 아우, 상당히 지금 그래서 맥이 좀 빠지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 촬영할 일이 있으면은 꼭 방해 금지 모드 아니면 비행기 모드 해놓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 확인을 지금 하면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앞에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 이러고 있는 거라서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조금 지금 맥이 좀 빠져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조금 맛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몇 번 이제 했었는데 했던 거를 근처에 이제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본 결과 생각보다 왜 이렇게 평소보다 말을 조금 느리게 하니 이런 말들이 좀 있어서 기존 제가 원래 말하는 속도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말하는 것보다 상당히 느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신경 쓰이고 듣는 사람들도 좀 신경 쓰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어차피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강 2배속으로 듣고 이런 거 잘 하잖아. 이렇게 전혀 막 해석이 안 될 것처럼 막 해놓고도 잘 듣대. 그래서 조금 빨리 해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생각을 했어요. 나 정도면 사투리를 쓰지 않지는 개뿔 들어보니까 사투리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걸 그냥 놔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전부 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티가 난대요. 나도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알겠어. 지금도 봐봐. 들어보니까 이게 억양이 자꾸 생겨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이게 조금 더 듣기 힘들거나 그러면은 적어주세요. 의견을. 그래야 압니다, 제가.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이자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더라. 그죠? 근데 이자겸 아저씨는 뭐의 대표적인 사람? 문벌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딸내미들을 갖다가 왕가에 시집을 엄청 보냈죠.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이 왕의 뭐였다? 왜 할아버지였다. 그러면서도 뭐였다? 그렇지, 장인어른이었다. 이상한 족보죠.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위협도 느낀 인종이 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측근들이랑 같이 이자겸한테 실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자겸이 눈치를 깐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난을 일으켰다. 근데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번 시간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밌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흔치 않은 혼자서 상당한 무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저씨죠. 어떤 아저씨냐면 원래 막 잘 살던 그런 집안은 아니야. 지방에 있던 향리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힘을 되게 잘 썼나 봐요. 싸움을 잘했나 봐.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발탁이 돼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과거 보고 그런 건 아니야.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 시대의 과거에는 고려 시대 과거에는 뭐가 없다? 그렇지. 일부 아주 적은 몇 번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묵과가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는 묵과 출신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이제 싸움을 잘했어.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기록에 다 남아있어. 고려사 이런 정식 역사책에 다 남아있어요. 어떤 게 남아있냐면은 바깥에 여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랑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여진족이 가득 차 있어. 그 성 안에서 이제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안에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우리 이 성을 지키자. 저 2만 명은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싸워볼 상대가 아니다.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주는 지원군이 꼭 올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딱 나서서 한다는 말이
장군들 그 우리가 여 틀어박혀서 있으면은 쟤네들 저 2만 명은 2만 명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거 보나마나 쟤네들도 지원군 오고 더 둘러싸이고 그러다가 성 공격해서 함락당하면 우린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군들이 그럼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 저한테 군사 조금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직접 끌고 나가서 결사대 직접 끌고 나가서 박살내 놓을게요. 누구를? 여진족 2만 명을. 장군들이 에이 그건 미친 했어요. 실제로 몇 명 결사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목 19개를 갖다가 질질질 씻고 옵니다. 그 19개는 자기 혼자 쓰러뜨린 애들,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몫을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서 이제 적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2만 명이. 이 한 사람이 우다다닥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이런 게 기록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잖아. 고려사, 척준경 이렇게 한번 쳐봐봐. 엄청나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상당히 유행했었죠.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자겸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지만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불러들여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궁궐에 침입해서 불 지른 거를 척준경이 또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좀 많이 잡게 됩니다. 근데 여튼 그리고 이제 인종을 이자겸 집에다가 유폐했다. 유폐가 뭐예요? 그렇지, 잡아가둔다. 잡아가둬 버렸다더라. 근데 왜 안 죽여요? 반란 일으켜서 왕자 왔으면 죽여버려야지. 좀 그렇잖아. 아무리 이게 왕이지만은 왕이면서 자기의 뭐예요? 그렇지, 사위지. 거기다가 뭐야? 외손자잖아. 죽여버리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제 가둬놨어. 근데 가둬져서 있다가 보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최대한 굴려야 되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나오는 생각이 이자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풀 파워의 적어도 한 60~70%는 근데 누구인 것 같아? 그렇지, 소드마스터야. 저 아저씨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를 어떻게 회유하면은 우리 편으로 만들면 승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해봤어. 이거 척씨, 아이씨 이자겸 말 듣는 게 나중에 신상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뭐야? 나 왕이야. 왕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근데 이제 넘어갔어요. 척준경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소드마스터 아저씨가 그 소드의 칼끝을 이쪽으로 딱 돌려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바로 이제 반대가 돼버립니다. 이자겸이 그냥 아주 쉽게 잡혀서 귀양 가버리는 걸로 끝이 나버렸다는 거. 척씨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척준경한테도 이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거 궁궐에 불 싸지른 거, 이것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밑에서 상소를 막 올리는 거야. 저 소드마스터가 상당히 무섭긴 무섭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비록 이자겸을 다시 몰아내는데 공이 있기는 하나 예전에 있던 잘못도 있으니까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 대고 이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소드마스터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이제 귀양 보내는 걸로 일단 끝이 나요. 근데 또 귀양 보내놓으니까 또 겁나잖아. 그지? 귀양 가서 저 멀리 또 그 귀양 가 있는 데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칼 빼들고 오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형벌이 바뀌어. 귀양에서 귀향. 귀향은 또 뭐예요? 그렇지, 너가 고향 가 있으세요.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고 너가 고향 가 있으세요. 정치권에만 발붙이지 말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은 정치권에서 영 떨어져 나갔나요? 그럼 또 안 되지. 이 아저씨 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귀향 가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벼슬을 줍니다. 또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벼슬 하다가 뭐 이렇게 병 생기고 그래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죽었어. 이 아저씨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예가 아주 드높았던 사람치고는 곱게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통 사극 소재거리가 사실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조만간 이 아저씨가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반역자인데 반역자가 사극의 그 주인공으로 어떻게 나옵니? 반역자 사극의 주인공인 경우 꽤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농담 삼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저씨가 사극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 이 아저씨의 가장 충직한 부하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 때문에 감히 사극에 출연을 못한다. 심의에 걸리니까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크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 아저씨 이름이 성이 왕씨거든요. 성이 왕씨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글자 할 때 자자이죠. 자. 왕이고 자, 이름이 자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갈지자. 성이 왕이고 이름이 성하고 딱 붙여보면 알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씨 반역죄니까 죽은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이제 왕 입장에서 또 이 아저씨는 자기 뭐야? 장인어른이고 외할아버지야. 그냥 죽여버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멀리 귀향을 보냅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멀리 수도 개성 기준에서 봤을 땐, 개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멀리 서남 쪽 바닷가로 이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네에 처박혀서 그냥 이래 맨날 살았어요. 그냥 옛날에 나 잘 나갔었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앉아서 살고 있었는데, 영광에 가보면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포구가 한 게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가지고 바닷가니까 어부들 또 물고기 잡고 이런 거나 이제 구경하고 있었어 어느 날. 근데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이거 좀 신기한 짓을 해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옛날부터 뭐를 많이 이렇게 건져 올렸냐면은 조기 알죠? 조기, 물고기, 조기를 많이 건져 올렸는데 그걸 이렇게 딱 잡아 올리더니만은 전부 다 뭘 하느냐? 말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말려. 그 이제 할아버지가 궁금한 거지. 자겸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니 그 갓 잡은 조기를 갖다가 지금 막 먹으면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럼 이상하게 말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법성 포구에 살던 이 어부들이 아이고 이 할아버지 뭐 모르시네. 이래가지고 말려서 먹으면 훨씬 더 꼬득꼬득하고 맛있어요.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줘서 집에 가서 구워서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맛이 어때? 맛있어.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사위이자 자기 외손자인 임금님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선물로 또 한번 보내야 되겠다. 혹시 알아? 이거 받으면 이제 뭐 나 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선물로 딱 포장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게 뭔지 좀 모르거든. 그래서 어부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지. 저기요 하면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린 조기인데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직접 이름을 갖다 붙이기로 합니다. 이게 갖다 붙이긴 갖다 붙이는데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뇌물 비스무리한 거를 바치기는 바치지만은 절대 너에게 뭐 한 거는 아니다. 굴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필 굴자에 안일비 합쳐보세요. 굴비. 영광 법성포 착한 굴비가 있습니다. 맛이 그야말로 기절초프. 한 번 맛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맛. 라고 하는 물고기가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도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굴비 있잖아. 그 굴비 사실 조기예요. 조기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굴비 이름이 요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 물론 요즘에 진짜 굴비를 맛보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해안의 조기 어획량 자체가 조금 줄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조기를 잡아서 진짜 영광, 진짜 법성포에서 말려서 만드는 거는 값이 꽤 나간대. 그럼 나머지 대부분 굴비라고 동네 마트에 죄다 풀려 있는 건 뭐냐? 부새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기 비슷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려서 그냥 이제 이름만 굴비라고 해서 이제 파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일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묘청의 서경촌도운동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자겸에 난 이후에 인종은 이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하고자 개혁을 추진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두 세력이 충돌이 생기냐면 김부식 중심의 개경 세력과 묘청 정지상 중심의 서경 세력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다. 자,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서경 세력,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왔느냐. 자, 서경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예요? 평양이라 그랬죠. 평양의 기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묘청, 직업이 뭐야? 자, 스님이에요, 스님.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랑 정지상, 유명한 정치인이자 유명한 작가, 이게 뭐야? 문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시 같은 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근데 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뭐를 베이스로 해서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자, 풍수지리설 지난 시간에 연장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도인 개경은 이미 약발이 어떻게 됐다? 다 떨어졌다.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뭐 그렇지. 이자겸에 난 이런 거 터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궁궐에 불 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상 수도가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길지냐, 좋은 땅이냐 보니까 서경이다 이거죠. 서경. 자, 그래서 이제 서경촌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저씨들이 그러면 왕이 물을 거 아니야. 그 평양으로 수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좋은 점 있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수도만 옮기면 나라 힘이 정말로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칭제건원. 와, 씨 어려운 말 나왔죠. 칭제건원. 칭제.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중국이 황제 국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었거든. 왕국. 근데 칭제. 칭한다. 스스로를 뭐라고? 제 황제라고 칭한다. 자, 그리고 이제 건원. 건원은 뭐냐면은 뭐게요? 연호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연호. 근데 이 얘기는 옛날에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힘이 좀 세지면은 뭐란다? 독자적인 연호를 만든다. 광개토대왕 때도 그랬고 진흥왕 때도 그렇고, 뭐 좀 힘 좀 세 보이면 우린 일단 고려 광종 때도 그랬고 칭제 건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또 되라. 자,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금은 뭐예요, 선생님? 자, 금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저 위쪽에 원래 여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여진족. 근데 이 여진족이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땅이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도 이제 나라야. 부족이 아니고 나라야. 그때 이제 만든 나라 이름이 금나라인데, 얘네들 우리 가서 쳐 부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서경으로 수도만 옮기면.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개경 세력에서는 기존에 이제 개경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문벌들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아니 이거 봐봐 얘들아, 금나라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싸워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당시에 그냥 조그만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작은 나라였는데, 그죠? 원래 국경이. 근데 당시 금나라는 저 위에 중국 북부지방을 갖다가 거의 다 먹을 정도로 상당히 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우리 보고 4대 요구를 해왔는데, 4대는 뭐예요? 4대. 섬긴다. 뭐를? 큰 나라를. 그럼 작은 나라는 뭐야? 고려. 큰 나라는 금나라. 그러니까 얘 대충 이렇게 굽혀줍시다.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쟤네들이랑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굽혀줘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풍수지리서 그런 거 믿지 말고 뭐 믿어. 우리는 그냥 기존의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해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력이 경쟁이 일어나게
됐더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조원 같은 경우에 누구 말에 더 꽂혀버렸냐면은 당연하지만 서경 세력에도 꽂혀요. 왜? 개경에서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궁궐은 불에 탔다가 다시 짓고 이런 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얘네들 말대로 이게 땅이 약발이 다 떨어졌는 모양이다. 서경으로 옮기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막상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개경에 있는 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하지. 서경에 또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만은 궁궐 짓고 있는 공사장에 벼락 떨어져서 거기도 불나지.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도가 좌절돼 버리고 말았다더라. 자, 근데 이미 이만큼 와버렸어. 이미 진행이 이만큼 돼버렸기 때문에 묘청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경 천도 운동 혹은 뭐 묘청의 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이제 김부식 아까 전에 개경 세력이 이끄는 광군에게 1년 만에 평정되면서 끝이 나고 말았죠. 자, 근데 요 파트는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객관식도 쉽고 주관식도 쉬워요. 왜? 요거 두 개 구분해 놓으라 그러면 되거든. 서경 세력이랑 개경 세력이랑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알아서 구분하세요. 이러면 서술형 한 개 한 개 주고 이 중에서 틀린 거는 뭐게요? 그러면은 객관식.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뭐 이거 밑에 있는 거 내용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바로 무신정변으로 들어갑시다. 자, 무신정변 같은 경우에 자,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두 개의 커다란 사건, 한 개는 이자겸의 난, 한 개는 뭐 묘청의 난, 서경천도운동. 자, 요거 두 개를 겪으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많이 드러나 버렸냐면은 이 문신들, 문벌, 문신들이 이끄는 세상이 뭔가 좀 많이 안에서 모순이 쌓여가고 붕괴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됐죠. 이게 나와 있어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겪으면서 문벌사회 내부의 모순과 분열이 더욱 깊어졌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당시 이제 너무 고려해서 문벌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자꾸 조금 무시하냐면 무신들을 상대적으로 차별을 줍니다. 차별을 해도 그냥 좀 정서적으로만 차별을 주고 뭐 이랬으면 또 괜찮을 건데 여기 보면 너무 또 직접적으로 차별을 줘. 자, 어떤 게 있냐면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전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이제 나라에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었습니다. 군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자, 그런데 그거를 안 줘. 이게 여 말하면 이제 하급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대에 우리 왜 부사관들 있죠? 한 그런 급쯤 되는데 그분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못 준 거야, 나라에서. 불만 쌓이겠죠. 당연한 얘기야. 나한테 지금 월급 안 준다고 해봐. 나한테 지금 월급 안 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찍고 있어. 그래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각종 자벽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각종 자벽에 군인이니까 나라 지키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어디 가서 삽질해라 그러고 맨날 어디 가서 뭐 치워라 그러고 뭐 왠지 여러분들도 몇 년 뒤면 할 것 같지만 자, 그리고 문제 또 제일 큰 문제는 당시 또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요 의종이 문제를 해결은 전혀 못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데만 푹 빠져 있었다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 게 터지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부 다 했을걸? 의종이 어느 날 보현원이라고 하는 데로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가요. 그래서 이제 마차 타고 근처에 있는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놀러를 갔어. 근데 그냥 이제 놀러를 갔더니만은 심심하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너희 그렇게 있지 말고 그 밑에 그 쫄병들 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줘봐.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봐.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야, 밑에 있는 쫄병 한 명 불러가지고 야, 그건 누구들이고 이종격투기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죠. 보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이렇게 시켰어. 옛날에는 이제 오병 수박희라고 그래서 수박희. 그래서 이제 손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발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겨루기가 들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태권도하고 태권의 그냥 먼 조상님 뭐 그쯤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와 쫄병들이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그 중에 정말 한 명 용사가 한 명 있는 거야. 너 참 싸움 잘한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 밑에 있던 문신들 중에서 문신들 중에서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뭐 몰라도 돼 여기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이 아저씨가 임금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외종한테. 대장군이 마침 여기 계시는데 저 용사랑 이 대장군이랑 한번 싸워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대장군이 그래 이 대장군이니까 잘 싸우겠죠. 안 그렇습니까? 배야 그러니까 의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어디 관직 높은 사람이랑 그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밌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장군이랑 한번 싸움을 붙인 건데 대장군은 당시 고려 무신들 중에는 한 서열 2위쯤 되는 높은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교감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야 대장군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졌지. 근데 뭐 졌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여기서 끝났으면은 더 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그냥 원래 이제 무신들이 무시를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저 또 망할 놈의 문신이 또 문신했네 그러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대장군이었던 이소응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뺨을 그대로 때려버린 거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고려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데미지 플러스 멘탈적인 데미지 플러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직급도 낮은 놈한테 싸대기를 맞았다는 부끄러움, 수치감 모든 게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완전히 품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런 무신들이 결국에 보현원이라고 하는 데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문신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이었던 의종도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경주 쪽으로 이제 유배가 있다가 거기서 허리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버리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무신정변이라고 부른다더라. 그래서 이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잡은 무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왕도 갈아치우고 최고 집권자는 이제 자기들이야. 무신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중방이라고 하는 원래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던 회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게 되었다. 국정을 운영을 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사병을 양성해서 경쟁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때부터는 좀 싸워. 그래서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전혀 알 필요 없긴 한데 뭐 어떤 식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권력을 쥔 사람은 이의방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 죽냐면 정중부라고 하는 이 아저씨한테 죽어요. 그러면 정중부 씨는 권력을 계속 쥐고 있느냐? 아니, 이 아저씨는 또 좀 있다가 경대승이라고 하는 또 젊은 아저씨한테 죽어요. 근데 또 경대승 아저씨는 생각을 했겠지. 야, 앞에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 사람도 내한테 죽었으니까 나도 그럼 누군가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야. 스트레스 받아. 그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안 좋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러잖아.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떡하지? 그래, 나의 그러면 호위 부대를 만들면 되겠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애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럼 걔네들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호위 부대를 만들어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방이라 그래서 여기 이름 나오네. 이 도방이라고 하는 거를 경대성 아저씨가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도방은 또 만들어 놓으니까 경대성 아저씨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냐면 그럼 쟤네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또 쌓이는 거야. 결국에 이 아저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자, 그럼 이제 권력에 빈칸이 뻥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경주 쪽에 살고 있던 이제 엄청나게 힘이 장사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인데 이의민이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이제 권력을 잡아요. 또 이의민 씨가 권력을 잡고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신 출신이었던 최충헌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또 이의민을 죽여버렸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 자, 근데 파트가 나뉘었죠. 뭔가 좀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자,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옵니다. 최충헌. 왜냐? 요 아저씨는 그 앞에 있던 다른 무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 그 앞에 무신들은 뭔가 그 능력치를 전부 다 어디에 좀 몰빵 때린 것 같다면? 그렇지. 전부 다 힘 캐릭터야. 스트렝스에다가 다 넣었어. 근데 요 아저씨는 머리도 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보세요. 봉사 10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임금님한테 올립니다.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 저 밑에 건 원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야지 그냥. 자, 봉사 10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임금님한테 올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혁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거 있어요. 봉사 10조.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근데 어쨌거나 책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내가 만약에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은 이거 없어도 이거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최충헌이 썼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밑에 막 뭐 최승로, 최치원, 최충 이런 사람 이름 다 등장해도 이거 아니네 구분해낼 수 있어요. 하필 다 최씨네. 최씨가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물론 이런 거 올리긴 올렸는데 자기는 이거 안 지켜. 그냥 이제 생색만 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올리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교정도감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 결정을 여기서 전부 다 했는데 나라 무슨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게 이거랑 헷갈려. 중방.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 문신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맞아요, 틀려요? 뭐 물론 이건 좀 애매하겠네. 여기 무신들의 최충원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초기의 무신들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은 아니죠. 자, 반대로 이거 또한 최충원은 중방을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 결정을 결정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나왔는 거 원래 만들어져 있던 사병 조직이었던 도방을 요때 강화했다. 도방을 아주 강화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경대승 아저씨가 만들어놨던 이거를 강화해서 신변 보호 기관이자 사병 조직, 아예 그냥 군대를 만든 거야. 군대인데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죠. 고려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고 누구한테 충성하는 군대야? 그렇지. 최충원 개인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뿐만이 그러다 보니까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관직명이 정말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제일 길 거야. 비록 왕은 아니지만 관직명이 정말 길어서 내가 지금 내 수업 자료를 안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차마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파워포인트에 정리를 해놓으면은 한 4줄이 나와요. 4줄. 벽상사만, 뭐 삼중대강, 뭐 수어사, 수태사 뭐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이제 이름 최충헌 이렇게 이름 엄청나게 깁니다.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제 편하게 살다가 수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고, 그럼 이제 그 권력은 누구한테 가느냐? 아들내미였던 최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바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아저씨 역시나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교정도감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정방이라고 하는 거를 또 설치를 합니다. 헷갈리는 거 많죠? 정방, 교정도감, 그 위에 중방 다 섞어놔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데냐면은 인사권을 장악하는 이 또 점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인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인사권이 뭐예요?
그렇지.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 쓰고 어떤 사람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 어떤 기관으로 옮기고 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기업체 나중에 가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인사팀에 들어있으면은 상당한 권한을 지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원래 고려에는 이 인사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뭐 임금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주요 기관 중에는 여러분 왜 이성육부 지난번에 했죠? 아직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육부 이성하고 육부 밑에 보면은 이부가 있어요. 이부 조선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조 고려에는 이부 그래서 이게 가장 1등 기관이야. 여기가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인사권이죠. 인사권. 근데 지금 그거를 정방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냥 정방을 그러면 그냥 군관안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그러면 이부에서 관리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정방은 최후 자기 집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앉아서 관리들 이렇게 하고 니는 저거 하고 니는 저거 하고 니는 요거 하고 니는 요거 하고 전부 다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따로 만들어서 삼별초 오케이. 자 삼별초 이것도 중요합니다. 삼별초를 따로 설치해서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았다더라. 자 삼별초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좀 이따 몽골 얘기할 때 되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겠지만은 분명히 초등학교 때도 했을 거고 중학교 때도 했을 거고 지금 다시 나왔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면 자 별초 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인데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원래는 저 여러분 나와요. 최후가 설치한 특수부대인데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이제 몽골 포로로 있다가 탈출한 애들 신의군 이렇게 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3개, 삼별초 요거 설치해서 똑같이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았다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문제 같은 데서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2개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삼별초, 하나는 도방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쪽으로도 머리가 좀 밝았냐면은 너무 우리 무신들 갖고만 정치를 하기에는 이제 좀 힘들어요. 맞잖아. 문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겸해져 있어야 나라 운영이 잘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상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서방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둡니다. 서방. 이건 뭐냐? 뭐 이름에서부터 벌써 좀 나오지만은 문신들을 다시 등용을 해요.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었지만은 다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문학적 소양, 행정 실무 능력 갖춘 문신들을 그래서 나라 일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충원, 최우 양대 동안 기반을 딱 다져놨기 때문에 최씨 무신 정권은 6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계속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앞으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고려시대의 제일 대표적인 이제 뭐 관리이자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 있죠. 이규보라고 있는데 모르면 됐고요. 국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뭐 그런 아저씨가 제일 대표적인 여기 출신 인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게 나오네요. 요거 고려의 대외관계 다른 이제 북방민족들하고는 고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크게 거란, 여진, 몽골 요거 3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볼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 관계도 있을 거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뭐 말이나 이런 건 오늘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내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또 중간에 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지금은 비행기 모드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이 제대로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보니까 뭐 마이크 배터리가 다 나갔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뭐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합시다.